여러분, 1978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범죄와의 전쟁같이 폭력 조직원들끼리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해요. 현재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폭력 조직원들의 단속도 더 강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여러 조직원들 간의 범죄율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1978년 당시 일본은 여러 가지 단속도 없었고 제대로 된 법도 없었다 보니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일같이 이 폭력 조직원들끼리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 스미요시 연합이라는 한 폭력 조직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오래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언급할 때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들으시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1978년 7월 5일 일본의 효고현과 오카야마현의 한 산림에서 유기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이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완전히 머리, 몸, 손, 다리 다 토막이 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토막난 시신들 중에 딱 하나, 양쪽 손목만 없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아니 토막 사건인데 이렇게 몸의 일부만이 발견되지 않는 건 되게 드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 훼손된 시체 등 쪽에는 선녀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살해된 후에 상당 기간 이 산림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양쪽에 손목만 없이 토막난 채 발견된 시신. 경찰이 문신을 중심으로 조사해본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29살의 스미요시 연합의 조직원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이름 김씨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조직폭력단 조직원 김씨.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안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범인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범인 잡혔어요. 이 사건의 범인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있었던 당시 같은 조직의 간부 30살의 최씨. 그러니까 이 최씨가 자기 부하 4명이랑 공모해가지고 김씨를 죽이고 토막낸 거예요. 그렇다면 살해 이유는 뭐였을까? 평소에 이 범인 최씨와 피해자 김씨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약간 이 조직원의 간부였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빵이 있고 그 밑에 간부들끼리 더 대빵한테 잘 보이려고 견제하고 싫어하고 라이벌의식. 이때 이 두 사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저 김씨 저 새끼가 자꾸 나를 방해해. 반대로 이 김씨 역시도 최씨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포장마차 영역 다툼이었습니다. 내가 포장마차 이 영역을 다 잡고 뭐 해결해야 대빵한테 이쁨 받고 인정을 받는데, 이 김씨 이 새끼가 자꾸 거슬리게 방해해. 이 김씨와 최씨의 라면 포장마차 영역 다툼은 이 최씨와 공모했던 나머지 4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진짜 오롯이 최씨와 김씨의 싸움. 이 4명은 최씨가 시키니까 같이 그냥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인들은 김씨를 살해한 후에 왜 손목은 따로 처리를 한 걸까? 손목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범인들은 손목은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될까 두려워서 따로 잘라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신원은 피해자 김씨 등에 남아있었던 문신으로 쉽게 밝힐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요. 가해자 최씨의 말대로 지문, 지문 확인돼서 자기네들 잡힐까봐 그래서 손목을 잘랐대요. 그러면 그 자른 손목은 어디에 있나? 손목 어떻게 처리했지?
묻었나? 지금 말씀드릴 여기서부터가 더 충격적입니다. 야, 너 그럼 김씨 손목 어떻게 했어? 물어봤더니 그 손목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될까봐 손목만 따로 잘라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조직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라면 포장마차에 갖다 줬고 걔가 라면 국물 낼 때 그 손목을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육수 낼 때 김씨 손목을 같이 넣어가지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한테 이거 고기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푹 삶은 거예요. 아주 국물이 시원할 겁니다 라면서 라면을 끓여갖고 준 거예요. 그렇게 손목을 끓인 후에 남아있는 이 뼈는 녹지 않았기 때문에 망치로 산산조각 내가지고 버렸다고. 아니 이게 대박이지 않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라면 국물이 사람 손목을 우려내가지고 끓인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무슨 말이야. 상상했어. 여튼 최악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 주도했던 이 최씨 처음에는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79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17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 작년을 봤을 때 이 최씨 71살에서 72살 정도가 되어 있을 텐데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 최 씨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8년에서 12년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김 씨의 손목 그 육수를 우려낸 그 라면집이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정말 그 여러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은 수많은 남녀가 당황하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은 고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가 경찰에 이제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거기 정확히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 라면집이었냐고 확인하려고. 내가 거기서 혹시 그 손목을 우려낸 육수를 맛있게 먹은 건 아니었는지. 거기다가 더 경악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김씨의 손목이 그 국물에 이제 완전히 이제 육수로 이제 우러내진 거예요. 진짜 뼈만 남아가지고 그 뼈 망치로 이제 두드려 없앴으니까. 그런데 그 손톱만큼은 전혀 녹지 않고 육수 안에 둥둥 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퍼가지고 라면으로 손님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한번 먹다가 그 손톱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손톱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이때 손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요리사의 손톱이 실수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손톱이 정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거다, 아니다, 진짜 나온 적이 있는 거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손목을 우려낸 라면을 만든 거는 사실 팩트예요. 이때 하도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이 사건이 많이 화제가 됐다 보니까 경찰은 후에 손목 라면 팔리지 않았다, 먹은 사람 없다 라고 발표까지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진정시키려고 거짓말 하는 거네.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다 보니까 이때 라면 업계의 매출 또한 엄청 하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오늘 이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 2016년도 9월에 라면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한 여자가 기계로 구운 돼지고기를 썰다가 자기 엄지손가락 끝을 모르고 잘라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그리고 그 절단된 그 손가락의 일부가 구운 돼지고기 용기에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10일에 어린이 세트 라면에서 그 손가락의 일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라면을 먹는데 뭐가 우두둑 씹혀. 빼보니까 이게 사람 손톱 반 정도가 보이는 요 손톱 끝에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방금 물었는데 빼보니까 이게 사람 요 손톱 끝부분이 나와. 이거 얼마나 밥맛이 뚝 떨어집니까? 어휴, 오늘 혹시 식사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식사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튼 최악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는 손목 라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